예, 저번 시간 이어서 기출문제 2회 함수 썸을 배웠어요. 썸, 합계. 오늘은 에버리지 한번 해볼게요. 평균이죠, 평균. 평균은 뭐야? 평균은 만약에 이런 거지. 는 해서 현대의 판매가만 더해서 더하기 현대 더하기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를 더해서 나누는 거지. 개수로. 어? 그죠? 더해서 이게 하나, 둘, 세 개니까 3으로 나누는 게 평균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는 해서 함수로 쓸 때에는 에버리지 AV만 치면 밑에 에버리지가 나오죠. 그 역할을 얘가 하는 거야. 만약에 컴마 세 개만 에버리지를 구해라.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할 때는 는에서 에버리지 들어가서 드래그 하면 되는 거죠. 전체를 할 땐 드래그 하면 되는 거야. 넘버 하나의 영역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 전체 에버리지는 4,500. 요건 세 개의 에버리지. 현대 판매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 현대만 이렇게 클릭하면 에버리지를 구할 수 있는데 밑으로 뭐 1,000개,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뭘 사용해서 에버리지 if 조건만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가 우리 어제 sum if 했죠? sum if. 그래서 에버리지 if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버리지 if 밑에 있죠? 따당 누르고 범위 어제 영어로 돼 있는데 range예요. range. 영어로도 알아놔야 돼. 범위는 조건, 크라이테리아. 조건이야. 조건이 현대잖아.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범위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현대가 없잖아. 현대가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레인지 범위가 되고 컴마 쌍따옴표 현대가 되는 거예요. 크라이테리아 조건은 컴마 평균 범위 에버리지 레인지 똑같아.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범위를 다 정하면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없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똑같죠? 하나씩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다음 거는 에버리지 프랑 똑같은 게 D 에버리지가 있는 거야. 어제 썸에서 D 썸 하듯이. 근데 앞에 D가 붙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필드명 조건이 필요해요. 요거는 지금 제조사가 현대인 거. 요게 따로 어제는 여기다가 따로 해놨죠. 시험에서 항상 요 위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 그래서 요글 조건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는하고 D 에버리지. 자,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필드명이 필요하다 그랬어.
자, 그래서 DAV 하면 D 에버리지가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하면 전체라 그랬어. 어? 그래서 관리 코드 제목서부터 이 필드명이 다 들어가잖아. 여기까지. 컴마 필드는 에버리지를 구할 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라고 해도 되고 필드명을 찍어도 된다 그랬지? 어? 필드명을 찍는 게 쉬우니까 필드명을 찍어. 여기를 에버리지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이 말이죠. 컴마 조건은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제조사가 현대인 거. 여기가 현대가 아니면 여기를 조건으로 쓸 수 없는 거야. 어? 그죠? 문제는 항상 요 제목이 필요하다. 크레이테리아 에버리지 if는 그냥 현대만 쓰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범위예요. 제목이 꼭 필요해. 요것만 기억을 해. 그리고 가로 닫으면 엔터.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은 요것만 알면 돼. 똑같아. 자, 근데 개수라 그러면 뭐냐면 오늘 함수는 요 개수까지 할 거예요.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세는 거야. 는 해서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어. 카운트. 그러면 요게 무슨 뜻이냐면 값이라는 거야. 값. 아까 넘버는 숫자만 얘기하는 거지. 넘버는 숫자야, 숫자. 근데 이 값은 문자 값일 수도 있고 이런 숫자 값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문자도 셀 수 있고 숫자도 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카운트는 밸류지만 숫자만 셀 수 있어. 숫자만 셀 수 있어. 자, 볼게요. 내가 여기를 숫자는 이쪽도 숫자고 이쪽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얘는 문자니까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정하면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하나로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개수 하나로 세는 거야. 그래서 가로 닫으면 8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더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를 만약에 문자 부분을 드래그하면 얘는 못 세지. 그러니까 숫자만 셀 수 있는 거야. 숫자 부분만 영역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학원이면 학원생이 몇 명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쭉 등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일이 셀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아니 그 뭐예요? 여기 이름 적고 날짜,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신청 과목, 그 다음에 수강료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수강료 부분이 숫자니까 카운트 함수를 쓰면 숫자 부분을 정하면 수강생이 몇 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자, 는 해서 이번에는 카운타라는 함수가 있어. 카운타. 얘는 숫자도 셀 수 있고 문자도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드래그해도 얘는 세죠. 예를 들어서 학원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이 수강생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은 컴퓨터 기초 과정을 수강했어.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ITQ 엑셀을 신청했어. 그죠? 그럼 반마다 다 선생님한테 학생 몇 명인지 줘야 되잖아. 어? 근데 count if 조건을 써서 만들면 자동으로 내가 일부러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몇 명이 이렇게 적혀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봐봐. 조건이 현대야. 뭐 학원으로 따지면 ITQ 엑셀이야. 이렇게 내가 입력을 했어. 그러면 현대만 내가 수강생이 몇 명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이 전체에서. 그지? 그럼 현대라고 생각하고, 그럼 는 해서 count if 해봐. count if. count if. 그러면 range 여기죠? 현대 컴마 크라이테리아 조건은 현대죠. 현대. 가로 닫으면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는 3명인 거죠.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 밑으로 쭉 쓴다고 치자고. 그러면 엑셀의 인원수, 파워포인트 인원수 이런 게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자, 봐봐. 여기다가 는 해서 count if야. count 조건이 있죠. range는 여기지. 미리 여기 두 칸까지 해놔요. 2개 입력해 보게. 범위는 여기야. 만약에 실무에선 저 밑에까지 있겠지. 11월 전체 30일까지 뭔가 컴마 그리고 크라이테리아는 옆에를 찍어줬어. 쌍따옴표 ITQ 엑셀이랑 똑같은 거죠? 옆에 써놨으니까. 가로를 닫으면 3명. 등록생이 3명인 거야. 얘도 는 해서 count if range 2개를 추가해서 컴마 옆에를 찍었죠. 파워포인트 수강생 몇 명. 엔터. 한글도 는 해서 count if 드래그 가로 닫고요. 이렇게. 여기는 뭐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봤어. 자, 여기는 사람 인원수니까 뒤에 명을 붙이고 싶어요. 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연결 꼭 그 사용자 지정 그건 안 들어가도 되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7번 위에 있는 연결 연산자가 있어. 요 기호 7번 위에 있는 기호 요거를 붙여서 쌍따옴표 명이라고 붙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자, 봐. 굳이 우리 사용자 중 숫자에다가 명을 붙인 게 아니라 이거는 함수잖아, 함수. 어? 함수는 뒤에 7번 위에 있는 연결 연산자 넣어서 쌍따옴표 명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아니면 우리 배운 대로 홈에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0 하나나 지표준이나 0 뒤에다가 쌍따옴표 명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왼쪽에 정렬이 되고 얘는 오른쪽에 정렬이 되지. 숫자니까. 뭐 이런 거는 억지로 가운데 정렬하면 되죠. 똑같아요. 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1월 8일 날 요 채우기에서 어? 뭐라 그럴까? 아니요. 이순재라는 사람이 들어왔어. 또 채우기로 여기는 이제 한글 한글을 등록했어. 또 25만 원. 어때? 한글이 2명으로 늘어났죠? 자동으로 여기를 입력하니까. 자, 이렇게 됐어. 하나 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밑에 저 밑에까지 해놓으면 돼. 빈칸을 1000몇 행까지. 어? 그럼 지가 알아서 골라주는 거지. 또 하나만 더. 하나 더. 요 2개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또 이름만 송창현 해서 요 2개는 내리고 이번 엑셀을 컨트롤 C에서 붙일게. 수강료는 똑같고 이랬을 때 여기가 채워지면 위에가 카운트 엑셀이 4명으로 늘어났죠. 자동으로.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엑셀에서 앞에 있는 요 F28까지를 28이 아니라 2800행까지 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밑에까지 입력하는 대로 자동으로 여기에 누적이 되겠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2028 대신에 00만 붙이면 2800행까지. 여기도 뒷부분이 2800행까지 돼서 계속 이제 입력할 거 아니야. 들어오는 수강생. 그럼 자동으로 뭐 엑셀 신청한 사람 몇 명, 파워포인트 몇 명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수강료 합계도 구할 수 있지. 어? 얘는 인원수고 여기는 수강료 합계 이렇게 할 수 있죠. 수강료 합계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뭘 써요? SUMIF를 쓰는 거죠. SUMIF. 레인지는 여기죠. 똑같이 뒤에 00만 붙이면 되지. 2400행 컴마 조건은 얘예요. ITQ 컴마 썸 레인지는 수강료의 합계죠. 수강료 저 2400행까지 가로 닫으면 엔터.
쉼표 해놓을게요. 100만 원이 4명이가 100만 원이죠.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sum if는 뒤에 sum range가 하나 있지. 카운트는 얘 개수만 세니까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 게 없어. 근데 sum if는 뒷부분이 별도로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죠?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건 수강료 부분이야. 다시. 그럼 는에서 얘도 sum if 레인지는 여기죠. 00 미리 저 밑에 행까지 범위를 정해 놓은 거야. 어? 상관없어. 꼭 2400행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컴마 조건은 크라이테리아죠. 조건은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써도 된다 그래서 쌍따옴표 ITQ 파워포인트 그렇게 써 컴마 썸 레인지는 여기죠. 00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잖아. 여기도 sum if 레인지 여기 컴마 조건은 ITQ 한글 컴마 sum range 정작 합계를 구할 범위는 여기 뒤에 00 붙이면 되죠. 가로 닫으면 뭐 이게 2400이든 3000이든 충분히 밑에 해놓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입력해 보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제는 밑에 2400까지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입력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어? 얘도 인원수도 마찬가지. 어? 여기 2800행까지 해놨으니까. 그러면 자 하나 해놓고 이름은 송길동이라고 하나 해놓고 자 요거 엑셀을 한번 똑같이 해볼까? 이렇게 영역을 정해서 한 번에 복사하고 자 여기는 전화번호는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죠. 이런 문자들은 숫자도 하나 했어. 그랬더니 엑셀이 늘어나고 인원도 5명이죠. 어? 자동으로 되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수강생만 입력만 하면 아 인원수 몇 명, 수강료는 얼마, 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잖아. 얼마나 편해. 함수 하나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개수를 세서 확인을 해야죠. 어? 그러니까 함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편하고. 음?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오늘 양이야. 어? 자 이제 저기로 들어와서 오늘은 기본 작업 제 3작업까지 해야 돼서 한번 3작업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3작업이에요. 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이에요. 어? 정렬 및 부분합. 자 여기서 보면 제1작업 시트에 복사해서 3작업 시 B2셀에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 그랬죠. 자 해볼게요. 자 A B4부터 H12까지 다 영역을 정하시고요. 컨트롤 C 3작업에 와서
B2에다 놓고 컨트롤 V. 됐죠? 좁으면 조금씩 넓혀줘도 돼요. 자, 이런 후에 이제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래요. 그럼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얘는 여기만 보면 돼. 제조사 쪽이 현대, 쌍용, 기아, 기역, 니은, 디귿순이 오름차순이고 반대가 내림차순인 거야. 자, 그럼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제조사 부분 클릭해서 현대, 쌍용, 기아 순으로 정렬이 돼야 돼. 자, 다 영역을 정하고 데이터에 가면 정렬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럼 박스가 나와. 그럼 정렬 기준을 나는 제조사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제조사죠. 셀 값이고 여기 보면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어요. 자, 오름차순으로 일단 해볼게요. 확인. 그랬더니 기아, 쌍용, 현대순으로 정렬이 돼. 지금은 이 한 행 자체가 다 올라가는 거야. 안 됐어? 여기까지 다 영역을 정했어요? 여기 보면 제조사 셀값 오름차순 뭐가 클릭이 안 돼? 자, 다시 그 영역을 정해서 정렬로 가면 자, 제조사를 기준으로 셀 값을 오름차순으로 했을 땐 기아, 쌍용, 현대 이렇게 되지. 만약에 얘가 내림차순이면 현대, 히읗이 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기존에 무작위로 입력을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정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정렬 가서 이 정렬 기준을 제조사가 아니라 만약에 구분이다. 구분의 내림차순 그러면 승용차가 앞에 오고 레저가 뒤로 가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숫자로는 뭐야? 점점 올라가는 거야. 판매가를 기준으로 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동률이 있지. 다시 지금 승용차 레저인데 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에서 어느 놈을 맨 위로 올릴 거냐? 나는 이 동률에서도 규칙을 정하고 싶다. 그래서 판매가가 낮은 게 위로 가게 하고 싶어요. 요 다섯 개 중에서도 그러려면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정렬로 다시 가서 자, 봐봐. 자, 여기 보면 기준 추가라고 있어요. 기준 추가하면 다음 기준은 판매가야. 판매가. 판매가는 오름차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확인했더니 어때요? 자, 승용차 다섯 개 중에 판매가가 오름차순이니까 가장 낮은 게 맨 위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동률에서만 필요한 거야. 자, 여기 레저 중에 산타페 가격이 제일 작으니까 맨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기준으로 할 때는 정렬로 들어가고, 만약에 하나다, 제조사 하나다 그러면 굳이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면 얘가 오름차순이죠, 요건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내림차순 하면 그냥 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하나만 할 때는 그냥 얘나 얘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어?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다시 영역을 정해서 정렬로 들어가서, 만약에 나는 제조사 기준으로 나는 쌍용이 맨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어. 그럼 얘는 오름차순도 안 되고 내림차순도 얘가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 없죠. 중간이니까. 내림차순이면 현대, 쌍용, 기아가 되고, 오름차순이면 기아, 쌍용, 현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는 쌍용을 맨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밑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어요. 일일이 들어가서 여기다 직접 써주는 거야. 쌍용 엔터, 기아 엔터, 현대, 이런 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하면 왼쪽으로 쌍용, 기아, 현대가 나타나요. 그리고 확인하면 또 확인, 쌍용이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직급 같은 경우에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하면 그 순서대로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제조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렬 부분을 한번 정리했고요. 다 영역을 다 정해서 문제에서 보면, 자, 일단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차종의 개수와 판매가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차종의 개수, 요 차종의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하는 거죠. 현대 3개니까 3개. 그 다음 평균은 같은 행에 보면 판매가의 평균을 구한 거야. 요거의 평균. 여기 봐. 여기를 봐야지. 여기 보면 현대차의 개수를 구했고, 평균은 판매가의 평균을 구한 거야. 차종의 개수. 여기 숫자가 있죠. 얘만 보고도 부분합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도 있지만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영역을 다 정하고 부분합은 데이터의 이쪽 맨 끝에 있어요. 부분합 들어가세요. 이쪽 돌았지? 정렬을 제조사로 했기 때문에 제조사로 넣고요. 그룹할 항목은 사용할 함수는 요 밑에 거 개수 먼저 해야 돼. 판매가는 지우고 차종에 사용할 함수는 개수예요. 차종의 개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순서대로. 밑에 체크되어 있는 건 지워야 돼. 확인하면 어때요? 개수를 구했죠? 요 밑에도 개수. 개수. 요 밑에 건 전체 개수야. 다시 부분합으로 가서 이번에는 평균이에요. 평균. 그룹할 항목은 똑같고 차종이 아니라 밑에 판매가의 평균이죠. 그리고 여기 얘가 중요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돼 있으면 기존의 개수가 사라지고
평균만 된다고. 두 개가 같이 있으려면 요 체크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워줘. 이해했어요? 어? 얘를 지우지 않으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어. 확인하면 어때요? 개수도 있고 평균인 얘도 나타나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두 번째 윤곽이에요. 윤곽. 요게 개요 윤곽. 요게 윤곽이라는 거예요. 개요라 그래. 개요. 어? 얘를 지우래. 요걸 지우래. 어?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이 부분 그룹 해제 부분 클릭하면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개요 지우기를 누르면 이쪽이 사라져요. 어? 요게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래. 그러면 틀린 부분이 없죠? 아, 선생님이 요거 잘못했네. 쌍용. 요거는 아까 사용자 지정으로 해가지고 잘못됐어요. 원래 얘가 잘못했어. 그러면 원래를 돌리려면 부분합으로 가서 여기 새로 모두 제거 누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쪽을 정렬 그대로 해야죠. 여기서 정렬 가서 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 얘를 오름차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내림차순으로, 그래야 현대 쌍용 기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영역을 정하고 부분합, 그룹화 항목은 제조사가 되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 개수는 차종의 개수를 구한다. 그리고 일단 확인, 개수 구했죠? 다시 부분합으로 가서 이번엔 개수가 아니고 평균, 차종이 아니라 판매가. 요거 체크돼 있으면 요거 해제하라 그랬어요. 확인하면 끝나는 거고, 여기가 윤곽, 개요라 그래요. 그럼 그룹 해제 부분 가서 개요 지우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